오늘은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단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남녀 관계에 대해 연구한 한 학자의 실험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에서 남녀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 실험은 미국에서 여성과 남성을 상대로 진행된 것이었고 아주 간단하지만 직설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고 해요. 저와 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아파트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저와 잠자리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였죠. 먼저 여성들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데이트를 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57% 정도였다고 해요. 아파트에 함께 가겠다고 한 답변은 17%였고 잠자리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예라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좀 달랐어요. 데이트를 하겠다는 답변은 50% 정도였는데 아파트에 함께 가겠다는 답변은 67%였고 저와 잠자리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75%가 예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남은 25% 역시 미안하지만 내 여자친구나 약혼녀가 있어서라며 고개를 돌리긴 했어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이 실험 결과만 놓고 보면 남자들이 성적인 호기심이나 다양성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여성들에게 평생에 걸쳐 새로운 남성과 관계를 맺고 싶은 이성의 수를 물어봤더니 한 명이 채 되지 않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반면 남성들은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평균적으로 18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했죠. 물론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성들은 평생 3명에서 4명 정도 혹은 5명 전후까지 새로운 남성과 관계를 맺고 싶다고 답했는데 남성에 비해 그 수치가 낮았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존재냐 하고 단정 지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한 학자 데이비 박사라고 해요. 의 분석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이 강의를 듣고 자신이 느꼈던 변화를 고백했다고 해요. 이제야 알겠다. 내가 바람을 피우고 싶어지는 건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능 때문이다.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저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되는 본능적인 욕구였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아내에게 훨씬 더 충실해질 수 있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하죠. 결국 남자들이 가진 성적 다양성에 대한 욕구는 본능이라는 측면이 강해요. 하지만 그건 단지 본능일 뿐이고 그것이 곧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하면 오히려 바람을 안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무언가에 끌리는 건 본능일 수 있지만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따로 있다라는 깨달음은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로 지적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성적 과지각 편향이에요. 나르시시즘, 자기의 이 강한 남성일수록 이 편향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데이비 박사가 진행한 실험 중 하나가 재미있습니다. 한 여성이 남자 쪽으로 걸어오면서 미소를 지었을 때 이 여성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웃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남성들에게 던졌더니 상당수가 나와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웃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반면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저건 그냥 예의 바르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미소일 뿐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나르시시즘이 높은 남성은 저 여자는 나에게 관심이 있어. 나와 성적으로 이어지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과대 해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적 과지각 편향이 작용하면 상대방이 정말 단순히 예의상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결과 더 쉽게 대시를 하게 되고 실제로 바람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대표적인 이유로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본능과 성적 과지각 편향이 꼽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남자들은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어 하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어디까지나 본능적인 면이 강하고 사랑과 직결되는 감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통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런 본능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 후 아내에게 더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라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니 너무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나르시시즘이 너무 강하거나 자기애가 왜곡된 방식으로 나타나서 상대가 무심코 지은 미소까지 자신에게 성적 호감을 표하는 신호라고 착각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 점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바람의 행위를 병적으로 접근했을 때 성중독증이나 충동조절 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꼭 하고 싶어요. 흔히들 바람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여기기도 하는데 사실 외도나 바람도 다양한 원인과 유형이 있거든요. 그중 일부는 분명 중독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성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순간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돼요. 성적인 자극을 통해 순간적인 안도감과 쾌감을 얻고 일시적으로 현실에서의 문제를 잊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반복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결국에는 중요한 관계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소중한 친구들을 다치게 하고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 위험이 커지죠. 그래서 성중독이나 충동조절 장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수도 있고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 잘못된 행동 패턴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일 수 있어요. 만약 지금 바람을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면 그저 무조건 의심하고 몰아붙이기보다는 이 사람이 그런 본능이나 편향 혹은 중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남자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해야죠. 하지만 내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람은 결국 탈이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대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언젠가는 문제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만약 절대 안 들킨다는 보장이 있고 내 이상형인 사람이 유혹한다면 바람을 피울 거냐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 심각하게 고민하다 결국 그래, 들키지 않는다면 한 번쯤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답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설령 들키지 않는다고 해도 본인이 얻는 죄책감이나 불안감 혹은 예상치 못한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눈앞에 둘 때 예를 들어 밤늦게 떡볶이나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못 참고 먹어버리면 결국 살이 찌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후회하게 되죠. 바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잠시의 유혹을 못 이겨 저지르면 반드시 후폭풍이 일어나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번지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 하고 매달렸다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길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선 적당한 선에서 즐기는 것도 삶의 활력 아니야? 라고 농담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니고 실제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충동이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경우엔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심리 상담이든 행동 교정이든 약물 처방이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접근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혹시 내 남자친구도 바람을 피우게 되는 건 아닐까? 하고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한번 바람을 겪은 적이 있거나 주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의심을 무작정 키우기보다는 일단 이런 연구 결과나 학자들의 분석이 말해주는 남자의 본능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사랑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식하면 오히려 두 사람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충실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결국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바람은 그 상황에서 오는 강렬함이나 짜릿함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결코 진정한 관계를 풍요롭게 하지는 못해요. 진정한 친밀함은 신뢰와 존중에서 오고 그러한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걸 알게 된다면 괜한 호기심으로 바람을 피울 이유가 사라지겠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성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유전적인 경향이나 본능이 있다 해도 사람이기에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고 제어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결국 해가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면 눈앞의 유혹을 참아내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비밀로 남기는 바람이라는 환상은 깨질 수밖에 없고 바람을 통해 얻게 되는 잠깐의 쾌감보다는 장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해요.
만약 주변에 이미 바람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그렇게 성적인 욕구에만 휩쓸리는 건 단순한 본능이야. 정말 사랑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심리적 생물학적 요소가 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너 스스로가 이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심각하다면 성중독 치료나 충동 조절을 위한 전문 상담을 고려해 보라는 조언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신뢰와 애정을 받고 싶다면 결코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지금 바람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게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길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충동일 수도 있고 본능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휩쓸려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될 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작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편이 훨씬 뜻깊은 삶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이야기가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본능이 있다 해도 이걸 이겨내고 절제할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메시지에 가깝죠. 남성 자신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혹여 그런 충동이나 편향이 생기더라도 이건 본능이고 나의 진짜 감정은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충실해야 해 라고 다짐할 수 있다면 바람으로 인한 상처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혹시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함께 이 내용을 나누어 보세요. 아, 이런 남자들의 성향이 진짜 사랑과는 다른 영역일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서로에 대한 의심이 조금은 풀리고 오히려 더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람은 곧 사랑의 배신이다라는 생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본능적 심리적 측면을 먼저 이해하고 그 위에 서로 신뢰와 존중을 쌓아가는 편이 결국 더 현명한 길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연애 비결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